200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이하면 다들 계획 하나씩은 세우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이라든지 영어 공부, 기타, 유튜브, 블로그, 기타 등등 항상 새해가 되면 새로운 목표를 하나씩 설립하곤 했었어요. 올해는 저는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영어를 쓸 일이 많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한번 나간다 하더라도 영어를 못하면 정말 답답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와 실생활 두 개 다 도움이 되는 영어 공부를 2020년에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구글 영어의 힘입니다. 어릴 때는 토익 점수를 받기 위한 영어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정말 실생활에 관련된 영어를 해보고 싶어요. 정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토익 공부 아무리 많이 해봤자 제가 막상 외국에 나가서는 절대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건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씩 익히고 그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적혀있는 영어보다는 오히려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몸으로 체득하고 뱉어내는 게 훨씬 더 스피킹, 그러니까 회화 쪽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처럼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익힌다는 게 정말 어려운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원어민의 언어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구글을 통해서 원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우고 우리가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영어 변태 윤승원 님이라고 합니다. 현직 통역사라고 해요. 여기서 말한 영어 변태는 제가 지칭한 게 아니라 스스로 영어 변태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만큼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 변태라고 지칭을 하신다고 해요. 어쨌든 영어 변태님은 평범한 미대생에서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영어 통역사가 되신 분입니다. 정말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기 일로 만든 그런 성공한 덕업일치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어쩌면 평범한 미대생을 통역사로 만들 수가 있는 굉장히 영어 꿀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구글을 통해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영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접한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원어민역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진짜 사용하는 영어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하는 게 구글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가장 기본이 되는 구글을 사용하는 공부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영어로 말하고 싶은 문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찾을 때 드문드문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 접하거나 자주 할 수 있는 행동을 찾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접하다 보면은 그 영어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고 몸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문드문 일어나는 사건보다는 우리 주위에서 늘상 일어나는 사건을 영어로 뭐라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찾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Play with Google, 구글에 검색할 키워드를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스켓을 커피에 적셔 먹다를 찾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찾아서 키워딩을 하면 돼요. 육하 원칙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에 비스켓을 적셔 먹다에는 누가 더 중요하지 않고 언제도 중요하지 않고 어디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도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스켓을 어떻게 커피에 적셔 먹다. 육하 원칙 쪽 딱 요거 두 개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하 원칙 쪽 두 개의 키워드에 들어갈 단어를 영어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답은 나왔죠? 커피, 그리고 비스켓, 그리고 적셔 먹다는 최대한 심플한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적셔 먹다. 우선 위에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ut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뽑아놨던 키워드를 구글에서 큰 따옴표를 해가지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큰 따옴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단어가 적혀있는 모든 문장을 구글은 찾아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거고, 검색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찾고 있기 때문에 검색되는 지역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세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는 언어도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바꿔서 검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미국에서 영어로 나오는 결과들이 좀 더 쉽게 도출되기 때문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세팅을 바꿨다면 큰 따옴표를 하고 비스켓, 커피, 풋을 순서대로 놓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자동 완성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동 완성되는 단어들 중에서 어쩌면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이 이미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미지 결과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없다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세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비스켓을 커피에 적셔 먹는 여러 가지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키워드는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표현의 그림을 클릭해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제목도 유심히 보도록 합니다. 여러 개를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덩킹이란 단어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위키백과에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덩킹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비스켓 등을 액체에 담그는 현상 자체를 덩킹이라 표현한다고 나와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던킨 도너츠도 이 덩킹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거의 다 정답을 찾은 것 같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로 구글에서 다시 한번 그 표현을 넣어서 정말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큰 따옴표를 하고 덩킹 어 비스킷, 우리가 찾았던 그 단어를 넣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덩킹 업 비스킷이라는 표현은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구나, 요것을 딱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덩킹이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게 농구와 관련된 단어라는 것도 그림 이미지 결과에서 알 수가 있어요. 사전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덩킹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덩크슛, 그 덩크슛의 덩크와 똑같은 어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선 과정을 통해서 비스킷을 적셔 먹는 덩킹이라는 단어를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덩킹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농구의 덩크슛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던킨 도너츠의 어원도 덩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던킨 도너츠 앞에만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덩킹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자연스러운 체득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책은 구글과 스팸 메일 그리고 트위터 등을 활용해서 미국인들이 현지에 사용하는 영어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새해 영어 공부를 목표로 삼으신 분들, 이 책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도 놔둘 테니까 들어가 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아이템이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슉!